안녕하세요. 배낭호프입니다.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 히말라야 소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것도 너무 쉽고 간단해서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건강 꿀팁을 알려주는 배낭어부입니다. 오늘 배낭어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것은 바로 히말라야 소금. 소금 중에서도 미네랄이 가장 풍부하고 우리 몸에 너무너무너무 좋은 천년의 자연의 오염이 전혀 되지 않은 히말라야 소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히말라야 소금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천년의 살균제잖아요. 균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살균 효과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영양분이 많은, 그래서 세균들도 가장 좋아하는 이 잇몸의 질환, 잇몸 염증, 잇몸 고름, 입냄새 등 잇몸 질환에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데요. 이 히말라야 소금으로 소금 가글이나 배소쿠 양치를 하면은 이 모든 잇몸 질환에서 바로 자연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고요. 우리 몸에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위산의 분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위산을 만드는 원료로서 이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소금은 NaCl, 즉 나트륨과 Cl, 염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염소가 있어야 염산, 즉 위산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소금을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단백질,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이 분비가 되니까 우리 몸에 먹었던 단백질이 소화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이 활력을 얻어서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소금이 위산의 원료가 되는데, 소금 중에서도 미네랄이 가장 풍부한 이 히말라야 소금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이 히말라야 소금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천년의 조미료잖아요. 어떤 MSG나 이런 화학 물질 등으로 된 우리 몸이 잘 소화 흡수시키기도 어려운, 우리 몸에 남아 있어서 우리 몸 안에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이런 MSG 대신에 천년의 히말라야 소금을 조미료로 사용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이 천년의 히말라야 소금은 가격도 싸기 때문에 이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참고로 말레이시아의 히말라야 소금 가격은 이렇게 500g 한 봉지가 3링깃, 우리나라 돈으로 900원 정도니까 너무 싸죠? 1kg에 1,800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서 이것보다는 약간 비싸겠지만, 소금 중에서는 가장 싸고 천년의 미네랄이 가장 풍부한, 오염이 전혀 되지 않은 이 히말라야 소금은 몰라서 사용을 못하지, 알면은 이걸 꼭 사용해야 되겠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히말라야 소금 구입 방법을 알려주세요. 히말라야 소금은 어디서 구입을 하면 됩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이전의 동영상에서도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엑기스만 다시 설명을 하면요. 한국의 웬만한 대형 마트에서는
이 히말라야 소금을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인터넷 쇼핑몰에는 대부분 이 히말라야 소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저렴하게 집에 앉아서 배송받을 수 있는 구입 방법이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히말라야 소금에는 미네랄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히말라야 소금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80여 종 이상 들어있고, 이 미네랄들은 우리 몸이 많든 적든 필요한 미네랄들이기 때문에 이 히말라야 소금은 소금 중에서도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기 때문에 이 히말라야 소금을 먹어주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소금 중에서 정제염은 전기분해의 원리를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금 이외에는 어떠한 미네랄도 없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소금은 히말라야 소금 중에서 굵은 소금이 좋은지 가는 소금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소금은 먹거나 각을 하는 용이라면 가는 소금이 더 좋지 않겠어요? 어째도 이걸 녹여서 우리 몸이 소화하고 흡수하고 각을 하니까 아주 가늘게 되어 있는 걸 사용해야 바로 각을 하든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서 위산이 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소금이 더 좋고, 굵은 소금은 물론 식용도 있지만 소금의 순도가 낮아서 입욕제 등 비식용으로 사용을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드러운 가는 소금을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히말라야 소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소금을 사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도 많았는데요. 히말라야 소금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금은 파키스탄의 케라 강산, 케오라 강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케라 강산이라는 발음이 더 좋은데요. 한국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케라 강산의 소금이 가장 믿을만 하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강산인 이 파키스탄에서 채취되어서 생산된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금 가글이나 배속구 양치를 할 때 히말라야 소금 대신에 천일염이나 꽃소금이나 정제염이나 맛소금 등 이런 걸 사용해도 됩니까? 하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왕 하는 거라면은 천년의 미네랄이 풍부한 오염되지 않은 이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천일염과 꽃소금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꽃소금은 천일염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게 꽃소금이기 때문에 천일염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천일염은 현재 바다 오염이나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오염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맛소금은 MSG잖아요. 그래서 어째도 소금을 사용할 것 같으면은 가장 몸에 좋은 소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도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소금 가글이나 배수구 양치를 할 때 가글한 물을, 양치한 물을 뱉어야 됩니까? 뱉어야 된다면은 뱉고 난 이후에는 물로 헹궈줘야 됩니까? 몇 회 헹궈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요. 당연히 가글이나 양치한 것은 뱉어내야 되겠죠? 그 물은 세균들을 살균시킨 세균들의 시체가 있는 아주 좋지 않은 노폐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마셔주면은 우리 몸 안에서 이걸 또 살균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은 바로 배탈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뱉어야 되고요. 뱉고 나서
당연히 깨끗한 물로 깨끗이 헹궈줘야 되겠죠. 입안의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가글이나 배속구 양치를 했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만 헹궈줘도 되지만, 입에 피가 났다든지 냄새가 심하다든지 이물감이 느껴진다든지 하면은 물로 헹궈주는 거를 몇 번씩 계속 더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도 잔여감이 계속 남아있고 냄새가 난다면은 소금 가글을 한 번 더 계속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숙지를 잘 하셔서 이 히말라야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좋은 시작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추천받아서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당연 부탁드립니다. 구독했다면 알람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신뢰까지도 더해주는 해낭호부였습니다.